82, 83 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없고? 84, 85 쪽에서 이상한 거? 21번. 또? 자, 뭐 할까? 치환. 저러다 핸드폰이 떨어지면 깨지겠지? 깨지면 바꿔야겠지?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폰 폴더블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책상을 한번 쳐줍니다. 자,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합시다. t는 양수. 자, 이때 치환을 하면 t제곱 뭐야 이거? 14t 플러스 얼마야? 24. 0보다 작다. 그러면 t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0, 아이고. 마이너스 10이 잡아서 t라고 하는 녀석이 2보다 크고 12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잖아. 얘가 뭔데? 5의 x제곱이 12보다 작고 2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 x의 범위가 뭐래?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고. 그러면 5의 x제곱의 범위가 뭔데? 5의 알파 제곱보다 크고 5의 베타 제곱보다 작나? 14. 불쾌하더군. 자, 다시 천천히. x의 범위가 어떻게 됐네?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대. 우리는 뭐의 범위를 구했어? 5의 x제곱의 범위가 2보다 크고 12보다 작지. 그럼 x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5의 x제곱의 범위는 5의 알파 제곱보다 크고 5의 베타 제곱보다 작잖아. 그럼 얘가 얘하고 똑같은 거고 얘가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 둘이 더한 건 14. 오늘 알파적으로 2랑 똑같은데 뭐라고? 로그 써도 로그 써서 풀었겠지, 풀었으면. 근데 바로 할 수가 있구나 생각해보니. 항상 지수하고 로그 쪽에서는 치환되는 방정식, 치환되는 문자에서 방정식의 해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라고. 자, 이 처음에 주어진 치환하기 전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은 어차피 주어진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진 녀석에서 우리가 범위를 찾는 x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뭘 치환을 해? 5의 x제곱을 치환을 해. 5의 x제곱을 치환해서 만든 부등식은 5의 x제곱의 범위가 5의 알파제곱보다 크고 5의 베타제곱보다 작다라고 나타날 거야. 14. 더 빠르게 간다면. 이해돼? 이게 우리가 식을 보는 관점인 거야. 오케이? 이렇게 다 푸는 게 맞아? 아니면 이게 맞아? 다 맞는 거야. 왜? 내 머릿속엔 얘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그치? 그래서 너네들 풀이라고 하는 게 자세한 게 풀이라고 하는 게 자세한 게 누구한테 좋은 거야?
나한테 좋은 게 아니야. 옆에서 보는 사람한테 좋은 거야. 왜? 니네들이 이렇게 써놓고 아 그래서 5의 알파 제곱 더하기 5의 베타 제곱은 14구나라고 해서 답을 썼어. 만약에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치환해놓고 아이씨 쓸데없이 뭐 이상한 거 하려고 그래. 그리고서는 네가 14라고 썼어. 끝. 그럼 너네들보다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보면 뭐야 낙서하고 끝난 거야? 이걸 왜 이렇게 썼어? 이해가 안 되지? 그치?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내 풀이 과정이라고 하는 녀석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메모해 놓는다는 개념으로 잡는 거야. 자세하게 풀고 자세하게 쓰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자세하게 풀고 자세하게 써야 할 문제에서 자세하게 써야지. 오케이? 그래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풀이 과정 딱 썼는데 답만 쓴 애들. 둘 중에 하나거든. 베꼈거나 졸라 천재이거나. 그래서 야, 이 답이 왜 이래? 물어보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답 그냥 이거 나오잖아요. 머릿속에서 답만 쓰는 문제들이 가끔 있거든. 풀이 과정 자세한 애들은 엄마 아빠가 보기엔 최고지. 엄마 아빠가 보기엔 최고지. 근데 선생님들 보기에도 얘 잘 쓰네 꼼꼼하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보면 가끔 어떤 문제들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 굳이 왜 이렇게까지? 방 좀 정리 좀 하고 청소 좀 해. 그러니까 내 성향이야. 방 좀 정리 좀 하고 청소 좀 해. 그러면 이불 한번 대충 털고 베개 정리하고 그다음 책상 위에 있는 쓰레기 버리고 끝이잖아. 그치? 그럼 엄마가 들고 와가지고 걸레를 들고 와서 여기 뭐가 묻었네 저기 뭐가 난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성향 자기 성향이 문제 푸는데 드러나. 글 쓰거나 그런 것들도 드러나는 부분들이. 압축해서 풀이 과정 쓸 수 있는 건 압축해서 풀이 과정 쓸 거야. 그리고 특히 두꺼운 문제집 풀 때 최대한 압축해서 풀 거야. 언제 다 풀이 과정 꼼꼼하게 써가면서 풀어. 근데 꼼꼼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 언제? 아니 내가 틀렸을 때. 내가 틀렸을 땐 꼼꼼하게 정리해야지. 계산을 뭐 잘못했지? 내 생각의 흐름이 이게 이거여서 이걸 이렇게 나는데 빨리 요거 잘못 생각했네. 찾을 때는 꼼꼼하게 가야 되겠지. 보면 답이 나오는 건 답 쓰고 쭉쭉쭉쭉 나가자고. 그래서 처음 강사할 때 너무 힘들었어. 쌤비 같은 거는 그냥 좀씩 몇 개 쓰고 풀 쓰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써온 애들 보면 다 맞았다고 했어. 근데 옆에서 뭐라 그러더라고. 왜 베낀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문제 뭐하러 베껴요? 그냥 내가 풀어도 금방 풀 텐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너네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 이런 것이잖아. 그리고 너네들이 살면서 너네들보다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애들도 만날 거야. 걔네들한테 이러면 되잖아. 그럼 걔가 이해를 못해. 다 상대적인 거야. 너네들 공부하는 건 말 그대로 계산 잘하는 계산기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글씨 예쁘게 풀이 과정 예쁘게 잘 쓰는 뭐 프린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과정 중에서 나한테 이해가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할 수 있는 풀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 오케이? 내가 더 자세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세하게 쓰면 되는 거고 간단하게 풀 수 있으면 간단하게 풀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해 못하는 풀이 과정이 있으면 왜 저게 저렇게 돼요? 하고서는 나한테는 뭐라고 해도 되지. 왜? 배우러 왔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인 거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숙제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뭐 해야 돼? 놀아야지. 난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근데 내가 숙제만 하고 나머지는 쉬어라라고 한다면 참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놈의 숙제가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숙제하는 거 내 인생에서 숙제가 끝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84, 85쪽에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아이씨, 아까 28번에서 아주 개삽질을 해가지고서는 창피해 죽겠구만. 자, 86, 87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알려하지 마. 어디 감히 니 따위가 나의 삽질을 하려고 하느냐. 이건 현탁이와 나와의 비밀이다. 무덤까지 끌고 가거라. 88, 89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90, 91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을까? 몇 번? 10번? 10번. 자, 로그 x, 로그 16분의 x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로그 반성식이야. 10번. 로그 x, 로그 x 마이너스 마이너스 4의 로그 2는 2. 자,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2의 로그 x 마이너스 2는 0. 자, 저 녀석 로그 x라고 하는 녀석을 t로 치환을 하면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나지. 맞아?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 로그 x 얘를 마치 2차 방정식의 t처럼 보면 쟤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맞아? 자, 그럼 우리는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할 거야. 근데 치환 안 할게.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알파와 베타로 나타내 볼까? 알파, 베타로 나타내 볼까?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미안. 치환해버릴게. 에이씨. t제곱 마이너스 4 로그 2의 t 마이너스 2는 0. 자, 주어진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나타내 볼까? 뭘까? 아니, 인수분해하지 말고. t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주어진 식이 성립할까? 로그 알파. 또 로그 베타. 이해돼? t 자리에 로그 알파 들어가면 성립하고 t 자리에 로그 베타 들어가면 성립하지. 우리 알파와 베타에 뭐를 구하래? 곱을 구하래. 그러면 로그 알파하고 로그 베타를 뭐 할까? 더하자. 그럼 우리는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을 뭐 했어? 더했어. 근계수 관계. 그럼 로그 16으로 다시 바꿀게. 그러면 하면은 알파 베타가 16이네. 이해돼? 이런 식으로. 로그 방정식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치환한 다음에 주어진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예측하면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조금 손쉽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 오케이? 이해돼? 자, 92, 93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앞에 부분 문제들 저기 못 푸신 분들은 좀 풀어보시고 계속 질문은 받을 거야. 94, 95쪽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7번. 우후. 양변에 뭐 할까? 밑수가 5인 로그를 취해주자. 왜? 지수 자체에 뭐가 있어? 로그 5의 x가 있어.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는 x제곱분의 125.
우리가 로그를 취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어진 식의 덩어리들을 밑수가 5인 로그의 진수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지. 맞아? 그럼 로그 5의 x는 앞으로 빠져나갈 거야. 그래서 로그 5의 x 곱하기 로그 5의 x는 로그 5의 125 얼마? 3 마이너스 2 로그 5의 x. 로그 5의 x 뭐 할 거야? 치환.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t는 마이너스 3 t는 1. 로그 5의 x가 1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5. 어디서 0이야, 씨. 자, 로그 5의 x가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는 x는 125분의 1. 오케이? 아, 모든 근의 곱이야? 아이씨, 그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자, 다시. 자, 이 방정식의 해를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로그 알파 로그 우리 뭘 치환했어? 5의 알파 그렇지. 로그 5의 알파. 하고 로그 그 다음 로그 5의 베타. 알파와 베타를 곱하고 싶어. 그럼 로그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두 근을 더했어. 마이너스 따라서 알파 베타는 25 25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풀이 과정 한 줄을 없애버리는데 꽤 많은 내용이 들어가. 꽤 많은 내용이 들어가. 오케이? 그 풀이 과정 한 줄 줄이는 게 너네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야. 96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자, 방정식, 부등식 부분들은 계속 연습하면서 주어진 수에 대한 패턴들, 식에 대한 패턴들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니까 못 푼 문제들이 있으면 다시 질문 갖고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알았지? 해 오시고 삼각함수 들어갑시다. 자, 각이 뭐냐? 각이 뭐냐? 두 성분이 이루는 두 선분이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지. 벌어진 정도.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이 벌어진 정도. 그렇지? 맞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각이 주어져 있으면 각도기로 두 막대기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그 각의 크기를 쟀지. 그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 그 각의 크기를 우리는 각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 각도. 크기를 재는 방법. 어떻게 재? 한 바퀴를 360도로 잡고 그 녀석을 가지고 그 360분의 1만큼을 1도라고 정해서 주어진 각의 크기를 잡았지. 그치? 졸라 편하잖아. 안 그래? 너네들 보고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좀 똘똘한 애들한테는 각의 크기를 설명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야, 케이크 있어. 이거 4등분 할 거야. 한 바퀴가 360도야. 4등분 하면 몇 도가 될까? 90도야. 나눗셈만 조금 가르치면 끝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도 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식하는데 무리가 없어. 너무 좋아. 그치? 근데 문제가 생겨. 뭐냐? 우리는 함수를 만들 거야.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다가 점을 찍을 거야? XY 실수로 만들어진 좌표 평면에다 점을 찍을 거야. 그럼 360도는 실수로 얼마냐? 이미 예습한 거야? 호두법을 벌써 예습한 거야? 말 그대로 이 360도라고 하는 값과 우리가 사용하는 십진법의 체계는 다르다는 거야. 차원이 달라. 뭐 얘기로는 뭐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수를 60진법을 이용을 해서 세상을 60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치?
컴퓨터는 몇 진법으로 세상을 바라봐? 이진법. 이진법 0, 1. 그 가끔 메모리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 16진법으로 해가지고서는 수나 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대가리 터지거든. 이진법도 곧 졸라 재밌어. 대가리 빵빵 터져. 그래서 골치 아픈데 다행히 이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각도 그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은 너무나 편리해. 버릴 수가 없어. 좀 어느 정도 성인한테 야, 저 캐릭터 90도 되게 잘라. 아, 90도 되게? 그럼 360도의 4분의 1만큼이니까 쓱쓱. 어느 바보도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좌표평면에다가 이 30도라고 하는 녀석을 표현하고 싶은 거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왜? 차원이 다른 두 수거든. 차원이 다른 두 수. 가장 대표적인 거 키하고 몸무게. 키 180. 어때? 얘는 180 정도 되냐? 그냥 뭐 그냥 남자 키 180은 돼야지. 나머지 180. 남자애들 꿈의 키. 아이 너 난장이 똥자루 180 가지고 내일장. 오케이? 자 몸무게 180. 오. 뭐 전쟁 나가냐? 몸무게 180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칼 들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 똑같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녀석을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야. 키 180, 몸무게 180, 단위가 달라. 단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그 아이들의 차원이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얘기하는 각도의 크기와 우리가 실수에서 얘기하는 실수라고 하는 녀석은 차원이 다른 두 수가 되어요. 그런데 각도법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뭔가 새로운 비율 관계로 걔네들을 우리 실수 체계로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제부터 그 얘기를 시작할 거야. 첫 번째. 각을 잴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항상 두 개의 선분이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선분 중에 하나를 시초선이라고 부를게. 그리고 나서 이 벌어진 정도를 잡기 위해 벌어진 막대기를 동경이라고 부를게. 시초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을 거고 얘를 각의 크기를 재는 기준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X축 위에 올려놓을 거야. 그러면 두 녀석이 만나는 점을 원점으로 잡고 올려놓으면 조금 더 편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돌아간 정도를 잴 건데 이 돌아간 정도를 재는 방법을 보면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잴 수도 있고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잴 수도 있어. 맞아? 그럼 시초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정해진 경우에 우리는 각을 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생기네. 그래서 자,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자기장에 의해 유도전류가 엄지손가락으로 생기고요. 유도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생기죠. 회전하는 모든 물체의 방향은 오른나사 법칙으로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를 받고 싶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쪽으로 해서 나사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사를 풀고 싶어. 그치?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주어진 나사를 빼주면 나사가 밖으로 나와. 회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오른나사 법칙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4개의 손가락이 회전하는 방향,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어. 그랬더니 엄지손가락이 지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잰 각을 플러스 각이라고 할게요. 다음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엄지손가락은 지면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잰 각을 마이너스 각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 위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아래로. 그래서 힙합. 예. 편지가 빠지.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았어. 더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 제사 지내봤니?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한테 술을 한 잔 올리지. 그때 술잔을 어떻게 돌려? 시계 방향으로 돌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는 건 플러스야.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는 건 마이너스야. 그치? 지하 계시잖아. 어? 우리 이제 이승과 저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도 보면 이제 죽음의 세계는 이제 지하 세계, 그 다음에 우리는 땅.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하늘은 이제 신의 영역이고, 그렇지? 하늘은 신의 영역인 거잖아. 인간이 가지 못하는 곳. 그런데 너무 지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신과 같은 상황이 되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일단 죽은 사람들은 다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벌을 받든 뭐를 하든 하는 거잖아. 그치? 이건 그리스 로마 시대 서양도 마찬가지야. 근데 동양에서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승과 저승이지. 우리의 세상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저승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저쪽에 있는 삶이거든.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면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 그대로 이제 동양과 서양에서의 이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녀석은 땅, 그 다음 지하 세계의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녀석은 저 강 하나를 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다음에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개념인 거거든. 그게 이제 깨진 게 이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계와 삶의 세계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나오기는 하거든. 그거 보고 좀 충격 먹기는 했어. 어쨌든 간에 회전하는 모든 물체의 진행 방향은 오른나사 법칙으로. 그래서 우리는 위, 아래,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녀석도 이제부터 플러스 각과 마이너스 각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 거야. 니들 보고 야 그럼 45도만큼 회전시켜봐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45도만큼 회전시켜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양의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시켜야 돼. 플러스를 30. 그치? 너 나한테 5만 원만 줘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마이너스 5만 원이에요? 플러스 5만 원이에요? 5만 원만 줘봐. 그럼 플러스 5만 원인 거잖아. 거리가 10km야. 아, 그럼 거리가 10km야. 아,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10km는요? 아니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60도만큼 회전시켜봐 라고 얘기를 하면 주어진 녀석에서 이제 마이너스 60도만큼 회전시켰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시초선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막대기를 돌릴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어떤 막대기를 딴 데 안 보다가 막대기를 딱 봤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45도만큼 벌어져 있는 것 같네? 그럼 얘는 정말 45도만큼 돌아갔을까? 제거해야 하시는 거예요. 어? 자, 가만히 있다가 딴 데를 보고 다시 봤어. 친구가 돌렸어. 그럼 얘는 45도만 돌렸을까? 자, 저기 한 바퀴 돌리고 45도만큼만 돌리면 돼. 하고서는 딴 데 갔다가 딱 했는데 45도가 돼 있어.
우리가 저 동경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한 점에 고정시켜서 회전시킨다는 개념으로 이제 각을 볼 거야. 그렇지? 그래서 45도만큼 돌려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어진 녀석을 45도만큼 돌리기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315도만큼 돌려놓고 놨을 수도 있어. 물론 우리가 지금 다루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45도 돌리나 315도 반대 방향으로 돌리나 상관없기는 하지만 만약에 주어진 녀석을 돌리는 방향에 의해서 폭탄이 터지는 거라면 45도만큼만 돌려야 되는데 난 마이너스 315도만큼 돌려. 돌아간 게 45도니까 주어진 녀석을 얘가 45도만큼 돌아갔다 라고 확인할 수는 없어. 그치? 결국 두 막대기가 벌어진 정도가 45도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 동경의 위치라고 하는 녀석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45도만큼 벌어져 있기는 한데 이 막대기를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돌리다가 45도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열심히 돌리다가 45도만큼 벌어지게 놔뒀을지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거든. 결국 우리는 뭘 생각하자? 주어진 막대기를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몇 바퀴를 돌렸을 거야. n이 양의 정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린 다음 45도만큼 벌어지게 만들었을 거고, n이 음의 정수면 반대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린 다음 45도만큼 돌아가게 했을 거고, n이 0이면 45도만큼 움직여 놓은 거겠지. 맞아?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뭐다? 일반각에 대한 개념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 막대기가 60도만큼 벌어져 있다고 해서 나는 한 막대기 시초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녀석을 60도가 되도록 돌려놨습니다. 의심해야 되는 거지. 저 새끼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돌렸을 거야 더. 그걸 표현하는 게 360도 곱하기 n이라는 녀석을 붙여줄 거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일반각의 표기가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일반각의 표기라고 하는 녀석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래? 120도래. 그러면 이 동경의 위치라고 하는 녀석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도 의심하자 이거지. 저 장난꾸러기가 120도만 돌렸을 리가 없어 하면서. 오케이? 그걸 우리는 일반각의 표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앞부분에서는 이 일반각으로 표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각이 이루는 녀석을 정하기 위해서 한 막대기를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한 막대기를 동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각이라고 하는 녀석을 얘를 움직여가면서 동경이라고 하는 녀석이 사분면에 놓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때 내가 동경이라고 하는 녀석을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에 놓이게 되면 동경은 1사분면에 놓이게 되겠네. 그래서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앞으로 1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할게. 내가 주어진 막대기를 135도만큼 회전시켜버리면 이 막대기는 어디로 가 있어? 2사분면으로 가 있지. 그래서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녀석을 2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할게. 주어진 막대기가 3사분면에 놓이도록 만드는 각을 3사분면의 각, 주어진 동경이 4사분면에 놓이도록 만드는 각을 4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할게. 그럼 마이너스 45도라고 하는 녀석은 몇 사분면의 각이 돼버리는 거니? 4사분면의 각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1사분면의 각, 1,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녀석은 0도보다 크고 알파라고 할까?
그 다음에 90도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겠니? 360에 일반각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자. 그래서 360 곱하기 n 플러스 360 곱하기 플러스로 나타나는 각을 우리는 1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어떤 각이 됐던지 간에 주어진 녀석이 1사분면에 놓이도록 하면 1사분면의 각, 2사분면에 놓이도록 하면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에 놓이도록 하면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에 놓이도록 하면 4사분면의 각. 자, 그럼 우리는 만약에 1380도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어.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일까? 1380도. 일단 360도가 몇 개 있는지를 봐야 되겠다. 맞아요? 360도 몇 개? 3개? 그럼 3, 6, 18, 3, 3은 9, 1080? 그럼 380에서 1080을 빼면 300? 몇 사분면에 가? 4사분면에 4사분면에 가. 자, 360 곱하기 4 하면 1440? 그럼 뒤에는 마이너스 60? 몇 사분면에 가? 4사분면에 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플러스 300이든 마이너스 60이든 주어진 동경의 위치는 서로 똑같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360도의 정수배만큼을 빼서 0도에서부터 360도 혹은 0도에서부터 마이너스 360도까지의 각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사분면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는 부분들이 돼버릴 거야. 됐니? 자, 이때 그 99쪽의 21번 문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란 얘기는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360 곱하기 n보다는 크고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은 각이지. 여러 번 돌려서 우리가 1사분면으로 놓게 만들 수도 있을 거니까. 물론 내가 그냥 한 바퀴도 안 돌리고 돌려놨다라고 하면 이 2분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이 크기의 절반이 돼버리니까 1사분면의 각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런데 한 바퀴 돌리고 그 위치에 똑같이 놓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180 곱하기 n보다는 크고 180 곱하기 n 더하기 45보다는 작은 각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 각에 의해서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n이 0이면 주어진 동경, 2분의 세타의 동경은 0보다 크고 45도보다 작은 이 공간에 놓이겠지. n이 1이면 180보다 크고 225도보다 작은 공간에 놓이겠지. n이 3이면 놓이겠지. n이 4면 놓이겠지. 맞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버리느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1사분면의 각 혹은 3사분면의 각일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2분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1사분면의 각 또는 3사분면의 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결국 어떤 막대기가 1사분면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각을 그냥 이만큼 움직였을 수도 있고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움직였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린 다음에 움직일 수도 있고 요걸 생각하자는 게 일반 각의 내용이 돼버려. 이해돼? 자,
자, 백촉을 보시게 되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일반각이라고 하는 녀석이 너네들이 두 막대기라고 하는 녀석이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위치하게 된 다음 360 곱하기 n이라고 하는 녀석만 좀 추가해서 한 바퀴 돌려놓고 두 바퀴 돌려놓고 세 바퀴 돌려놓고 각을 움직였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에서 각을 얘기를 할 때 45도가 아니라 360 곱하기 n 플러스 45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 어차피 뒤쪽으로 삼각함수 들어가게 되면 세타의 범위라고 하는 녀석을 초반에는 0에서부터 360도 범위 안에 혹은 마이너스 180에서 180도 범위 안으로 한정시켜 줄 거니까. 알았지? 자, 그럼 우리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동경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녀석을 표현하기 위해 회전시키는 막대기예요. 근데 첫 번째, 알파만큼 회전시킨 막대기와 베타만큼 회전시킨 막대기가 서로 일치하더라. 그럼 두 각의 위치 관계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뭐가 될까? 0이겠죠. 그쵸? 우리가 0도에서부터 360도 범위 안에서 생각하면 0도겠지. 돌아가는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런데 에휴, 둘 중에 어떤 놈이 더 돌아갔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360 곱하기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추가해 주자. 이게 일반각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두 번째. 알파라고 하는 막대기하고 베타라고 하는 막대기. 자, 알파라는 녀석을 나타내는 동경과 베타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이런 위치 관계를 만들었어. 그럼 두 동경 서로 일직선상에 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에 놓였다는 거야. 그럼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의 알파와 베타를 생각하면 이 경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뭐가 돼버릴까? 180도야. 180도야. 그치? 180도야. 일직선이니까. 그런데 360 곱하기 n을 붙여서 두 각의 차이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저게 일반각에 대한 개념인 거야. 니네들이 일반각을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건 각을 표현을 했을 때 내가 360 곱하기 n이라고 하는 녀석을 붙여넣느냐 붙여넣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야. 맞아? 자, 그럼 이번에는 막대기를 말이야. 알파라고 하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과 베타라고 하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난대.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난대. 짜잔. 자, 그럼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가 돼버리면 이와 같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녀석을 더하면 몇 도가 될까?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서로 같지. 그럼 나는 초록색 각의 크기에다가 알파라는 각의 크기를 더하면 360도가 돼버리는 거지. 결국은 주어진 녀석은 360도네. 근데 우리는 일반각을 생각할 거지. 그래서 360 곱하기 n을 집어넣을 거네. n은 정수잖아. 그냥 퉁쳐서 360 곱하기 n이라고 쓰자. 맞아? 짜잔.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의 차이는 얘는 뺀 거고 얘는 더한 거고. 이해돼? 자, 이번에는 베타라고 하는 녀석 각이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를 봤더니 이번에는 뭐가 돼버렸냐면 Y축 대칭이 돼버렸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간 게 베타야. 그럼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까?
Y축 대칭이잖아, 그치? 그럼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는 서로 어때? 같지. 같지. 그러면 이와 같이 Y축 대칭으로 나타나면 두 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이 돼버리는 거죠. 오케이? 헷갈려? 그치?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Y는 X 대칭을 시킬 거야. 자, 그래서 주어진 동경이라고 하는 녀석을 봤더니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나더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간 게 베타야. 대칭시켰지. 그럼 요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요 자리로 들어오겠지. 알파와 베타를 더한 거 90도. 그래서 Y는 X 대칭에 의해서 나타난 동경의 특징은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 곱하기 n 플러스 90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백쪽에 보시게 되면 앞에 두 개는 두 동경의 크기를 뺐죠. 그 다음 뒤에 세 개는 두 동경의 크기를 모두 다 더했죠. 이 관계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을 찾는 부분의 문제들이 24번부터 31번까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뭘 볼 거냐? 27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래.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란 얘기는 우리가 만든 5가지 상황 중에 일직선으로 놓여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5세타하고 세타를 뺀 게 180만큼 차이가 나면 돼. 그치? 그런데 잊지 말자. 다시 보자. 360n.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타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줄 건데 4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360n 더하기 180 세타는 90n 더하기 45 그런데 이 세타의 크기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 180보다 크고 270보다 작다는 거거든? 그럼 주어진 녀석이 180보다 크고 270보다 작은 범위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은 2밖에 없네. 3이면 270보다 크잖아. 1이면 180보다 작잖아. 그럼 우리 이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이 범위에 놓이도록 하는 n은 2밖에 없고 그때 세타는 225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가 돼버리느냐? 내가 어떤 막대기 하나를 225도만큼 회전시키고 이게 세타야. 그치? 그 다음에 225라고 하는 녀석에 5세타만큼 회전시키면 이 막대기는 얘하고 정반대되는 위치에 막대기를 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 이해돼? (28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나면 두 동경의 합이 3세타와 세타의 합이 360의 정수배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4세타가 360n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내고 세타는 90n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런데 이 세타의 범위가 어디래? 180
20보다 크고 360보다 작대. 따라서 세타는 270. 이해돼요? X축이나 Y축 위에 놓이는 녀석은 사분면이 아니야. 사분면은 X축과 Y축에 의해서 나누어진 4개의 면을 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맞아? 여기까지 됐니? 좋아. 그래서 대충 각도라고 하는 녀석을 0도에서부터 360도 밖에 있는 각의 크기를 이제 설정을 한 거야. 일반각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720도, 1135도,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425도라고 하는 녀석을 쓸 수 있게 돼버린 거야. 물론 마이너스 425도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65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꿔가지고선 표현을 할 거고, 맞아? 마이너스 65도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뭐 295도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 그치? 그걸 이제 만들었어. 그럼 이제 시작할 작업은 뭐냐? 이 각도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 수체계에 맞게 바꾸는 작업을 조금 해보자.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할 건데, 원은 되게 신기한 도형이지. 되게 신기한 도형이잖아.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의 몇 배? 파이배지. 지름의 몇 배? 파이배. 그치? 그건 모든 원에서 다 성립하게 되는 되게 신기한 성질인 거지. 그걸 사람들이 찾아낸 거야. 그치? 원주율이라고 하는 녀석을. 자,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녀석을 얘기를 할 거야. 원. 이 원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 바퀴로 잡고 한 바퀴를 몇 도? 360도로 잡아서 주어진 녀석을 360 등분한 걸 1도라고 해서 각을 잡았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차원이 다른 수야. 우리가 사용하는 수체계하고 맞춰서.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수체계에 맞추어서 주어진 녀석을 만들어 볼 건데, 그래서 주어진 원에서 부채꼴을 하나 만들게. 짜잔. 반지름의 길이가 R, 반지름의 길이가 R, 그리고 이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똑같은 부채꼴을 하나 만들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중심각의 크기라고 하는 녀석을 앞으로 1이라고 하자. 모든 원에서 다 똑같겠지. 그치? 어떠한 원이 됐던지 간에 똑같겠지. 맞아? 그래서 얘를 1이라고 나타낼 건데 아무것도 없으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라디안이라고 하는 표기를 했다고 생각할게. 얘는 우리가 이 각의 크기를 결정짓는 얘는 호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각의 크기, 각도를 잰다라고 얘기해서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차원 단위야. 내가 주어진 녀석에다가 어떤 값을 곱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 자체가 그 차원의 단위를 따라가는 놈이기 때문에 얘는 무차원 단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단위가 없어. 오케이? 근데 라디안이라고 하는 녀석은 주어진 녀석을 그냥 표기하기 위한 기호 정도로 생각할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너네들한테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삼각형이 있다고 해보자.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삼각형이 있다고 해보자.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 그래서 이쪽을 살짝 누를게. 그래서 이 각이 바라보는 변이 뭐가 되도록? 원이 되도록 눌러줄게. 그럼 이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호의 길이. 맞아? 그래서 이 1라디안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삼각형의 한 각을 살짝 쭈그러뜨려서 반대쪽 선분이라고 하는 녀석이 뻥 하고 튀어나오게 만들었다고 생각할게. 원의 일부처럼 되도록.
그래서 1라디안이라고 하는 녀석은 약 57도 정도를 나타내는 각의 크기하고 똑같아지게 돼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중심각의 크기를 1이라고 나타낼 거야. 그런데 이 원과 부채꼴에서 중요한 성질,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죠.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돼버리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돼버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3배가 돼버리면 호의 길이도 3배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한 바퀴를 360도로 정했거든. 호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각의 크기를 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호도법이 되는 거거든. 그럼 360도일 때 원 전체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로 나타낼 거고 중심각의 크기가 1 라디안일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이었죠. 그럼 우리는 이 비례식을 만들 수 있게 돼버리겠죠.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에 의해서 이 파이 r 라디안이라고 하는 녀석은 360도 r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r이라고 하는 녀석이 날아가고 2라고 하는 녀석이 날아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180도라고 하는 녀석을 파이 라디안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환 관계는 1도를 180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생각을 할 거고 앞으로 1 라디안이라고 하는 녀석을 파이분의 180도라고 나타낼 겁니다. 오케이? 얘는 우리가 60분법으로 나타나는 각의 크기를 실수로 바꾸는 과정인 거야. B로 바꾸는 과정인 거야. 그치? 그럼 파이는 180도니? 그럼 파이는 얼마니? 3.14? 그렇지. 파이는 3.14. 180도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를 3.14라고 하는 실수에 대응시키고 있는 관계라고 볼 거야. 맞아? 자, 그래서 0도는 0도에다 예곱하면 0이죠. 네. 30도는 30도에다 예곱하면 60분의 6분의 파이죠. 아 6분의 45도는 곱하면 4분의 4분의 파이죠. 60도는 3분의 파이죠. 90도는 2분의 파이죠. 135도는 4분의 3파이죠. 여기 120도 빼고 왔다. 120도는 3분의 2파이죠. 150도는 6분의 5파이죠. 180도는 파이죠. 270도는 2분의 3파이죠. 360도는 2파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도로 나타내는 녀석의 문자는 알파도. 그 다음에 주어진 녀석을 호도법으로 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문자는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는 문자를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101쪽에서는 그 개념 코어라고 하는 부분만 좀 잘 잡아주면 돼.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그래서 우리는 각 도를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라디안으로 바꿔서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헷갈리는 라디안이 주어져 있다. 12분의 1파이. 와, 이거 뭐지? 뭘 곱해볼까? 파이분의 180을 곱해보자. 그럼 주어진 녀석은 15도라고 하는 녀석을 나타내는 호도법의 표기다라고 생각해 주실 거예요. 이해돼? 뭐 이해할 거 뭐 있어? 그냥 외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32번부터 47번까지는 호도법을 각도법으로 나타나 60분법으로 나타난 걸 호도법으로 나타나 있는 걸 60분법으로 바꾸면서 두 단위의 변환 관계에 익숙해지실 거고, 삼각함수를 시작을 할 땐 이제부터는 각도라고 하는 부분보다 라디안이라는 녀석으로 표현되는 부분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48번에서 51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4분면의 각 나타내는 부분들이 되고, 앞에서는 이제 360도라고 하는 녀석을 한 바퀴로 봤는데 이제부터는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 바퀴로 보겠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 됐니? 자, 102쪽.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차원이 다른 60분법으로 표현된 각의 크기라고 하는 부분을 XY 좌표 평면 위에다가 어떤 실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야, 그치? 차원이 다른 녀석을 바꾸어서 얘기를 한다. 내가 내 몸무게를 좀 차원을 바꾸어서 키로 바꿔버릴 수 있으면 대박일 텐데, 그치? 안 그러냐? 만약에 당신의 몸무게 10kg을 가지고 당신의 키 1cm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난 부자가 되지 않을까? 진짜야. 키 가지고서는 고민하는 애들 되게 많아, 남자애들은. 그래서 당신의 몸무게 10kg 다이어트도 되잖아, 그치? 얼마나 좋아. 옛날에 어떤 애는 술 먹다가 야, 네가 나한테 키 1cm씩만 팔아도 나 1cm당 1억씩 줄 거야 막 그러는데 막. 와, 눈이 정말 저기 90년대 후반이니까 1cm당 1억이면 얼마야? 한 7cm만 팔아도 7cm만 팔아도 182인데 그 정도면 사는데 문제는 없잖아 하면서 팔고 싶다. 그치? 그래서 차원이 다른 두 수의 변환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호도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기는 해. 근데 너네들이 실질적으로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녀석이 편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부분에서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녀석이 좀 예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어떤 부채꼴이 주어져 있어. 부채꼴이 주어져 있어. 자, 이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알파도이고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r로 주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그 다음 주어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거야. 자,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L은 2파이 R에다가 뭘 곱했죠? 알파는 도야. 360도분의 알파도라고 하는 녀석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면 2라고 하는 녀석은 180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면 R 곱하기 알파에 180분의 파이라고 하는 녀석이 곱해지는 형태로 나타나잖아. 우리 60분법으로 표현되는 각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얘가 뭐에 의한 각의 크기라 그랬지? 호도법에 의한 각의 크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알파도라고 하는 녀석에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만들어낸 호도법의 각을 세타라고 하고, 이 세타는 알파에 180분의 파이가 곱해졌다 생각할 거야. 그럼 주어진 녀석을 뭘로 바꾸면 돼? R 세타. 무슨 얘기냐? 너네들이 이제부터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만들어 놓은 호도법으로 나타난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으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로 계산할 수 있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신난다. 자, 다음 이번에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너네들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분의 알파라고 하는 녀석을 곱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파이분의 180 세타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파이분의 180 세타라고 하는 녀석을 알파 자리에 대입하게 되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1에다가 파이분의 180 세타가 곱해지면서 파이 날려버리고 180, 360 날려버리게 되면 주어진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중심각의 크기라고 하는 녀석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주어진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는구나. 그런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L은 r 세타. 그럼 r 세타를 L로 하나 바꿔주면 2분의 1 r L. 102쪽에 개념 코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 별표 쳐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호도법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돼? 자, 105쪽에서 15번 호의 길이가 파이이고 넓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달래. 그러면 우리는 호의 길이가 파이니까 15번에서는 r 세타가 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넓이가 2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 2파이란 얘기죠. 그런데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네. 그러면 어쨌든 r을 찾아야 되겠다. 그치? 그럼 이 식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파이가 돼버리니까 r이라고 하는 녀석은 4라는 거 찾을 수 있죠. 그럼 세타는 4분의 파이 몇 도? 45도. 파이가 180도니까 180도를 4등분 했으니까 45도가 되는 거지. 이런 변환 관계들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신경 써서 연습하셔야 되고. 알았지? 다음 16번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가 같을 때, 야,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래.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 2개 12에다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얼마? 6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둘레의 길이가 돼버릴 거예요. 자, 근데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 녀석이 서로 어때?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8, 12, 세타는 12, 세타는 1. 세타가 1이란 얘기는 부채꼴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세타가 1이란 얘기는 부채꼴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이라고 합시다. 네네. 호도법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돼?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자, 19번.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이래.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이래.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 찾으래. 그래서 반지름 R이라고 하는 녀석 잡고 반지름 R이라는 녀석으로 잡고 이때 호의 길이는 알세타? 야, 둘레의 길이가 10으로 주어져 있는데 왜 R세타가 튀어나와? 이씨. 10-2R. 오케이? 그럼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 S라고 하는 녀석은 이 경우에는 중심각의 크기를 이용하는 것보단 2분의 1 R L이라고 하는 식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주어진 녀석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5R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R의 값은 2분의 5 따라서 반지름이 2분의 5일 때 넓이가 최대 끝 됐니? 그래서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각을 확장시키는 거야. 0도에서부터 360도라고 하는 각을 360도보다 큰 각 혹은 음의 각이라고 하는 녀석을 집어넣어서 내용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막대기가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상태에서 두 막대기가 벌어진 정도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두 막대기 중에서 하나를 기준으로 플러스 각, 마이너스 각이라고 하는 녀석을 생각하게 됐어. 그리고 각 60분법으로 나타나는 각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수체계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줄 거야.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수체계와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로 정하면서 주어진 서로 다른 두 개의 체계가 반대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오케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제일 많이 발전을 한 게 뭐냐면 예전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서 스페인 쪽, 유럽 쪽에서 신대륙 찾는다고 많이 돌아다녔지. 그때 많이 발전했어. 그때 많이 발전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체계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유럽 애들이 신대륙 발견해서 한 게 뭐야? 약탈, 노예, 살인. 그치? 참 애매한 게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아이러니한 게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뺏기 위해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뺏기 위해 발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발전한 기술로서 이제 한번 아이쿠야 하고 나서 뭐 사용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바꿔보는 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 좀 잘 해주시고 105초까지 문제 다 풀어보시고 혹시 앞에 빼먹은 것들 있으면 주말 동안에 다 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삼각함수 쪽 진도를 쭉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빠이빠이. 진짜?